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선주들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LS는 전거래일보다 4.96% 오른 74,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한전선 또한 9.57% 오르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LS전선 아시아와 일진전기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LS 얘기를 하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마다 LS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데 같은 회사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던데요. LS전선은 이제 2008년에 지주사 체제를 갖췄거든요. LS전선은 LS의 비상장 계열사고요. 따라서 LS전선에 투자하시려면 지주사인 LS를 사야 합니다. 네. LS전선 아시아는 LS전선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상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이슈로 돌아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전선주들 최근 흐름이 좋은데 무슨 특정 이슈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사실 전선주의 가격 상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업계 1위인 LS의 최근 주가 그래프인데요. 꾸준히 올랐죠. 최근 들어서 더 급등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복합적입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LS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0%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급등, 실적 기대감이 작용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세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디서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 분해로 구리를 정련한 걸 전기동이라고 하는데요. LS전선은 전기동이 제조 원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 오히려 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네, 판매 가격에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전기동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도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네. 현재 시간 15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전기동은 톤당 7,78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이는 3분기 평균 대비 20%가량 급증한 수준이고요. 또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구리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전선주의 호황으로 좀 작용을 하는가 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정리하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이게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LS전선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요.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요새 추세잖아요. 네. LS전선이 해상 풍력용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덴마크에 위치한 세계 1위 해상 풍력 업체와 5년간 초고압 해저 케어를 이제 무선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미국, 영국, 대만 등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중국에서 수요도 또 많아지고 있고 그린 뉴딜 테마까지 적용이 되면서 많은 요인들이 지금 주가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지금 현재 목표 주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증권업계에선 현재 주가도 아직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주가 순 자산 비율, PBR로 따져봤을 때 1 이하인 경우는 주가가 기업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네. 현재 LS의 PBR은 0.6배 정도 되고요.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LS의 경우 호재가 만발하는 한편 주가는 아직 저평가됐다며 목표가를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는 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다른 증권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목표가를 7만 1,000원에서 8만 4천 원으로 올렸고요. IBK투자증권도 5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이렇게 보면 LS 관련 주들도 흐름이 괜찮았지만 대한전선 상승세가 가장 눈에 네. 띄었거든요. 앞서 저희가 업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업황에 좀 비슷하게 연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대한전선은 LS에 이어 국내 전선업계 2위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대한전선은 이제 그동안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졌었는데요.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인수된 후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IMM이 대한전선을 매각하려고 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 호조에 이어서 인수 이슈까지 적용된 네. 대한전선인데 지금 인수 관련해서는 틀이 잡힌 게 있나요? 누가 사갈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S가 인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네. 독과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고요. 매각가도 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죠. 다만 이제 일단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대한전선이 상장사인 만큼 주가가 1차적인 밸류에이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회사의 본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매각하려는 입장에서도 매각가를 올리기 위해 시장가를 근거로 들 거고요. 업계에선 최근 대한전선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도 이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계에선 매각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한동안 주가도 기대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업황에 인수 이슈까지 있는 대한전선 그리고 LS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회사를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수급에서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네, 이번 달 수급을 정리해봤습니다. 어제까지의 자료고요. 네. 보시다시피 LS전선은 기관이, 대한전선은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는 좀 엇갈리고 있지만 업계 호황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까지 적용됐다는 점 유념을 해 보셔야겠습니다.